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미술관에 가기도 힘들고 어디 그렇다고 도서관에 가서 책에 푹 빠져서 책을 읽기도 힘들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영어 그림책과 함께 미술적인 소양도 길러보시고 문학적인 소양도 함께 길러보시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해요. 제가 영어 그림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점에 가서 그림책, 영어 그림책 골라보려고 막상 해보면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어떤 그림책을 시작해서 읽어야 하는가,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혹시라도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미술적인 소양도 길러주면서 문학적인 감각도 기를 수 있는 원서로 접근을 해서 딱딱한 텍스트북보다는 원서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하지?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상을 딱 타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더 그 작품에 집중되는 것처럼 영어 그림책에도 이렇게 수상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상작 위주로 대표적인 수상작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책을 어떻게 고를 수 있고 이 수상작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칼데콧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칼데콧? 사람 이름입니다. 네, 칼데콧. 이거는 전미 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상이에요. 1년에 한 권, 그 해에, 보통은 연초에 상을 주는데요. 작년에, 그 전해에 출간된 영어 그림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주고, 그럼 어떤 상을 줄까요? 골드 메달이 이렇게 딱 붙어요. 서점에 가셨을 때 보통 책을 딱 보시면 이렇게 골드 메달 살짝 보이시나요? 이게 칼데콧이라고 써 있는데 메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칼데콧 메달을 수상한 책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딱 한 권에만 골드 메달을 주냐?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딱 한 권에 수상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권에서 5권 정도는 아쉬우니까, 이에 버금가는 훌륭한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은딱지, 이 실버 딱지를 주면서 언어상이라고 명예상을 또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해에 칼데콧 메달을 받는 상이 하나가 있고, 또 명예상, 언어를 받는 상이 한 2권에서 5권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안에를 이렇게 들춰보시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골드메달 받던 상인 책이니까 데이비드 위스너의 작품인데요. 그림이 참 개성있고 다채로워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글이 없네? 맞아요. 글이 없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칼데콧상은 특히나 삽화가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이랑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그림을 개성있게, 멋지게, 훌륭하게 그려낸 삽화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상하다, 이거 메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쌓여있으니까 집에 와서 딱 봤는데 뭐지? 안에 글밥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없다거나,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아니면 이걸 소화해야 되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품상이긴 하나 삽화가에게 주는 상이다. 그 그림책도 보면 보통 글작가, 그림작가가 분류돼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한 분이 다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칼데콧, 랜돌프 칼데콧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칼데콧 상을 이제 수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칼데콧이라는 분이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칼데콧의 작품은 현대 그림책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그림과 글을 배치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대위법이다. 대위, 군인 아니고요. 글이 빠지면 그
그림이 대신 말하고 그림이 빠지면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림책의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그림책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칼데코상을 매년 수여를 하는데 193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칼데코상이 가장 유명하고 그림책에 주는 상으로는요. 그럼 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도 이에 버금가는 멋진 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케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인데요. 제가 여기 또 한번 오늘 책이 많아요. 하나씩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러긴 어렵고 메달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책 읽는 뒷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인데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문헌 정보 그 협회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칼데코가 버금가게 그 1년에 출간된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작품 하나를 뽑아서 상을 수여하게 되고요. 이 This is not my hat 그 존 클라슨의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사실은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도 받고 미국에서 칼데코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금닥지가 붙어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갖고 있는 책의 버전을 보면은 이거 대신 아까 카데코트 메달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그 버전이지 영국판인가 미국판인가 요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케이트 그린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였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 인쇄를 요구를 했던 그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작업하시고 그림책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케이트 그린어웨이 같은 상도 굉장히 오래된 상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한 작품을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5권, 2권에서 5권 정도는 언어상, 명예상들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은탁지, 실버 메달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때나 혹은 그 내가 접근하고 싶을 때 쉽게 영어 그림책을 그림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문학 작품으로서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상이 이름하여 가이젤상이라고 합니다. 가이젤? 사실 이 가이젤상은요. 그 혹시 닥터 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책 작가셨죠. 이분의 그 책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헐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닥터 수스라는 분의 업적을 따서 이건 가장 최근의 상이에요. 2008년도 정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수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수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닥터 수스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럼 박사님이냐 아니고요. 닥터 수스는 예전에 아버님이 그 이분이 굉장히 의사 본인의 자식이 그 박사님으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에다 닥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토대로 필명으로 닥터 수스라고 많이 불리우는데요. 닥터 수스 그림책 중에 유명한 것들이 아주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그 Cat in the Hat이라고 그 영미권에 가시면 항상 고양이 한 마리가 빨간 그 모자 하얀색 긴 모자 하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캐릭터예요. 여기도 제가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됐죠? 바로 요거입니다. The Cat in the Hat. 이게 바로 닥터 수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닥터 수스 책 중에서도 Green Eggs and Ham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사실은 이 가이젤상이 왜 그 닥터 수스의 원래 그러니까 그 본명 중에 가이젤이 들어가서 상 이름은 가이젤상입니다. 닥터 수스상은 아니고요. 이름 자체는. 그래서 왜 비영어권 국가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면 비영어권 국가에서 그림책으로서 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엄마표 영어로 본인의 그 자녀분들을 지도하시는 그 부모님들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실은 닥터 수스가 예전에 1954년에 그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지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문맹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왜 문맹률이 높을까? 그림책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아주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시중에 한데 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니까
그림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학생들한테 이해도가 떨어진다, 문식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출판사의 편집장님이 그 가장 중요한 어휘, 가장 많이 빈번하게 쓰이는 어휘 440개 정도를 닥터 수사한테 제안을 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만을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겠냐? 쉬운 어휘들만 가지고 닥터 수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220개 정도의 어휘만을 가지고, 쉬운 기본 어휘들이죠. 그것만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쉬운 어휘들만 가지고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젤상은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데커상 같은 경우는 월드스북, 그러니까 그 아예 글밥이 없는 글이거나 글밥이 너무나 많은 글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읽어봤을 때 당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티칭하실 때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데,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가이젤상 같은 경우는 이 이해도 면에서라든가 레벨 면에서라든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어휘들만을 가지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점에 가셔서 내가 어떤 책들을 수업을 해야 되지, 어떤 책들을 읽어줘야 되지,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가장 먼저 나한테 선물하고 싶지, 영어 그림책 중에, 그러셨을 때는 사실은 칼데컷도 좋고 케이트 그린어웨이 같은 상들도 좋지만 그 레벨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는 가이젤상만한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닥터 수스의 얼굴이 딱 앞에 전면에 크게 있거든요. 그리고 가이젤 어워드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골라서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3종류의 영어 그림책들, 그리고 그 수상 그림책에 부여되는 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징들을 좀 보고 듣고 나시니까 어떻게 영어 그림책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예전에 힘들고 괴로웠을 때 영어 그림책으로 약간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극복했던 터라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어 영문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우리 르네상스 시대 이런 거, 셰익스피어 이런 거만 항상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그런 작품들 많이 읽죠. 근데 그림책으로도요 쉽게 문학 작품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목 보이시나요? 메리 써 있는데, 그 프랑켄슈타인 다 아시죠? 우리도 영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프랑켄슈타인 모두 다 읽으셨잖아요. 그 프랑켄슈타인을 쓴 그 작가 메리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글밥이 뭐 아주 적지는 않지만 보기 쉽게 그림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 있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영문학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은 아니고 길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요즘 또 집 바깥에 못 나가시고 힘드실 텐데, 요즘에 또 하루 배송이나 이렇게 그림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시고 가격고 수상한 작품들, 케이트 그린어웨이 수상한 작품들, 또 가이젤상 리스트를 쫙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 중에 표지가 마음에 들거나 한두 장에 좀 미리모기 기능도 있거든요. 봤을 때 내 마음에 든다 하는 작품이 있으면 한번 그림책에 푹 빠져서 지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여러분, Hi everyone.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밖에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 선생님이 사실은 바깥놀이를 나가려고 모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잠깐만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자가 사실은 선생님 모자가 아니에요. 쉿!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준비됐어요? Sit down. Get ready. 자, 오늘의 책은
This is not my hat by John Klassen.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보여요? 이게 뭐죠? 바닷속인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돌이 보이네요. Hi. Hi, fish. Hi. This is not my hat. Okay. I just stole it. 모자가 누구 거예요? 이 피쉬 거가 아니래요. 어떡하지? I stole it from a big fish. Shh. He was asleep when I did it. Okay. 모자를 훔치다니. And he probably won't wake up for a long time. 오케이. But he has opened his eyes. And even if he does wake up, he probably won't notice that it's gone. Where is your hat? 어떡해요, 여러분? 자기 모자를 잃어버린 줄 모르나 봐요. And even if he does notice that it's gone, he probably won't know it was me who took it. I know you have taken it. And even if he does guess it was me, he won't know where I was going. 물고기가 모자를 훔쳤는데 어떡하죠? 빅피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작은 피쉬는 정말 자신만만하죠, 지금? But I'll tell you where I'm going. I'm going where the plants grow big and tall. Plants grow big and tall and close together. 여러분, 바다에 가면 이렇게 수초가 있잖아요. 이 작은 물고기가 모자를 훔쳐서 어디로 가는 거죠? It is very hard to see in there. Nobody will ever find me. Nobody will ever find me. Huh?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There is someone who has seen me. But he said he wouldn't tell anyone which way I went. 랍스타가 피쉬가 어디로 갔는지 얘기해 줄까요? Do you know where the fish is? So I'm not worried about that. But look at the lobster. 어떻게 하고 있어요? Where is that small fish? I know it's wrong to steal a hat. I know it does not belong to me. But I'm going to keep it. I'm going to keep the hat. It was too small for him anyway. And it fits me just right. 잘 맞나요? Okay, but this is not your hat. I know. And look, I made it.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피쉬가 수초 속으로 드디어 도망을 치고 있어요. I made it. Nobody will ever find me. Where the plants are big and tall and close together. Now I'm here. Yeah. I knew I was going to make it. Yeah. Nobody will ever find me. 여러분, 빅피쉬가 지금 스몰 피쉬를 잡으러 수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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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이게 누구죠? 몬스터. Where is the small fish? And where is the hat? This is my hat. 빅 여러분, 어떡해. Where is the small fish? It's gone. 이거 선생님 모자 아니었는데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죠. This is not my hat, and I'm not going to keep it. Hello? Hello? Yes. Is this your hat? Yeah. 이거 이 토끼 모자 맞아요? Hello? Yeah. Is this your hat? Yeah. 여러분, 이거 토끼 모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리알이 재밌었어요? 여러분,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물고기처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